모두가 홍장원을 가리킬 때 CCTV 속 이것이 모든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화질을 높이고 픽셀을 깨가며 찾아낸 단 하나의 결정적 증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찍혀 있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를 폭로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에게 이번 주 금요일 출석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종합특검이 국정원이 CIA에 전한 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해 입건한 사람은 조태용 전 원장을 비롯해 6명입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에 대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피의자 입건하여 수사 중입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이 내란 사건으로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 전 차장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당시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고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첩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체포 명단에 올렸다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면전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14명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겁니까?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이렇게 내란의 폭로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홍 전 차장이 이제는 내란죄의 피의자 신분이 된 겁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당초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거부했고 홍 전 차장에게는 오는 22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연루됐다는 점이 특히 주목됩니다. 여도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종합특검이 단서를 어떻게 찾은 거죠? 네, 원래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달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단서가 나온 겁니다. 사건 자체는 오늘 처음 밖으로 알려졌지만 종합특검은 그동안 국정원 관계자 등 40여 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등 정무직 6명을 입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정보기관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연루가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홍장원 전 차장은 내란의 폭로자로만 주목을 받아왔는데 내란에서 중요 임무를 맡았을 수도 있다라는 게 종합특검의 판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홍 전 차장이 맡았던 국정원 1차장은 해외 정보 수집과 대외 협력 업무를 총괄합니다. 1차장 산하부서가 미국 정보기관 등과 소통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검은 지휘 라인에 있던 홍 전 차장이 관련 내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단서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오는 22일 홍 전 차장을 불러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는 홍 전 차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네, 홍 전 차장의 입장은 듣게 되면 또 바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죠. 내란 특검도 수사를 꽤 오래 했고, 그런데 이런 의혹이 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을까 궁금하네요. 네, 홍 전 차장 하면 싹 다 잡아들여라 하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그리고 정치인 체포조가 운영됐다라는 걸 공개했던 그 폭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홍 전 차장이 국회에서 폭로한 게 2024년 12월 6일 계엄 사흘 뒤였습니다. 그런데 전날인 5일 김태호 전 안보실 1차장의 텔레그램을 보내는데요. 큰 틀에선 윤 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이런 대목도 담겨 있습니다.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하니 천재 일우의 기회다. 국민 절반은 우리 편이다라고 하면서 전략을 조언했습니다. 특검은 바로 그 무렵에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고 홍 전 차장의 당시 구체적인 행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계엄 이틀 뒤 그리고 체포 명단을 폭로하기 직전에 이런 텔레그램 대화를 나눴다라는 내용이네요. 이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특검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해서 각각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국으로, 국정원에는 미국 정보기관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의 내용 역시도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특히 안보실이 움직인 윗선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의 계엄 메시지 수사도 결국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은 종합특검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 했거든요.
이게 왜 홍장원이 왜 이렇게 피의자로 입건이 돼 조사를 받아야 돼? 그래 갈팡질팡을 하는 과정이었고 일부 언론들의 단독 보도만 가지고 판정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는데 오늘 공개적으로 종합특검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홍장원 전 차장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한 것이고 그 상황이라는 것이 국정원이 12월 3일 비상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 국가의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았고 이어 조태용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홍장원 차장이 영문으로 번역한 후 주한 미 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서 문건의 취지대로 설명을 한 바 있으며 홍장원 차장은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고 제가했다. 사실상 대외 설명자료 배포 요청과 실행 관계에 관련해서 혐의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로 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공개했는데 일단은 공개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홍정원 1차장 저도 참 굉장히 이게 뭐지? 네. 뭐 이럴 수가 있어. 왜 이분에 대해서 이게 내일 안에 피의자 그러니까요. 네. 제 생각에는 기계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기계적으로 당시 윤석열 정부 그 내란 일으킨 대통령실에서 국상에서 내려와서 저 조태용 국정원장이 기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업무를 1차장한테 내렸고 배당을 한 거고. 배당을 네. 했으니까 기계적으로 내려온 거를 항명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을 그냥 기계적으로 또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봤을 때는 내란 행위에 포함됐기 때문에 아마 조사 대상에 된 것 같지. 홍장원 차장이 이 내란 이후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의 태도라든지 본인에 대한 진술들을 바탕으로 해서는 피의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 같다. 보여요. 네. 우리 평론가님 솔직히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근데 뭐 조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 조사 이후에 정치적인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네. 그런 부분에 있지 않겠나 해소하기 위해서.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제가 그래가지고 홍장원 차장이 워낙 이렇게 밖에다 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홍장원 차장이 이런 혐의를 받았고 어느 국면부터 홍장원이라는 사람은 다르게 공격적인 얘기들 윤석열을 향해서 혹은 조태용을 향해 했을까 그 찾아보다 보니까 본인 말 중에 힌트들이 다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정무직 회의라는 게 뭐 새롭게 뭐 이렇게 이번에 특검하면서 밝혀진 게 아니고 본인 구술에 다 있어요. 원래는 정무직 회의라는 게 그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던 거였는데 비상계엄 이후에 조태용이 매일 아침에 티타임 형식으로 했다고 홍장원 전 차장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9시에 원장님과 티타임을 하면서 업무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솔직히 말하면 자기는 그 국정 운영의 참모이기 때문에 원장님께 어떤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자기고백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제언을 했었냐면은 본인 말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원장님께 야당에다가 해외 동맹과도 잘 소통하고 있고 국내 사회 질서도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으니 국정원이 앞으로 비상계엄이 여러 국면을 잘 감당하겠다는 이런 전화 한번 거는 게 어떻겠냐고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자기는 조태용한테 건의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조태용이 이걸 어떻게 받았냐? 다큐로 받아가지고 12월 6일 12시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홍장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했다. 야당과의 소통을 건의했다는 걸 근거로 내통하고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장원이 거기서 이제 정말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보위원장실을 찾아가서 정보위원장 여야 간사들한테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그 이후에 꾸준한 설명들이 쭉 온 거거든요. 그럼 홍장원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공복으로서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다가 본인이 수인할 수 없는 한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있는 일들을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 결론적으로는 헌재의 탄핵 결정에도 영향을 줬고 윤석열의 형사재판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 건데 그러면 사후적으로 그 앞에 함구하고 따랐던 부분을 형사적으로 어떻게 처벌해야 될 것인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스토리라인을 보더라도 처벌을 이거 해야 되나 싶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 대상에 포함시킨 것 같다니까요. 네. 그래서 특검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까? 그런 데서 또 빼면은 특혜를 줬다고 하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굉장히 메말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드라이하기 때문에 일단 넣어놓고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후에 뭐 이거를 혐의 없음이든 이런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라서 피의자가 됐다고 해서 이게 사실상 최종적으로 꼭 기소가 된다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특검 내부에서 이제 취재한 뭐 기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 계엄의 밤은 뭐 그랬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여러 행적들이 길다가 홍장원이 진실을 얘기한 건 12월 3일에 여러 통화들에 대한 상황이었던 거고 12월 4일과 5일에 홍장원 행위라는 게 있다. 6일부터 바뀌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아마도 4일과 5일의 행위들을 두고 이것이 결국은
내란 이후에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그 정무직 그 간부로서 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에 종사하고 따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시나리오 자체는. 그 세상을 네. 유지했다라고 보기는 네. 어렵고요. 제2의 쿠데타를 막는다라거나 어쨌든 또 그 임명된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기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명령 개통상에서 내란의 개통이 있으니까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향후의 정치적인 해결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기소되고 이런 문제들은 수사와 이제 법리적인 문제고 또 다른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절차들이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기소가 되더라도 뭐 사면 절차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방법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해방되기 직전에 독립운동가인 여운형 선생이 일본군 주둔군을 만나요. 그걸 엄청나게 욕하는 사람이 있어서 일본군 다 때려잡아야 되는데 왜 가서 일본군의 퇴진을 논의하느냐 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금관을 쓸 수 있는 자리는 못 돼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면은 우리 홍장훈 차장이 그 당시 했던 일들이 제2의 극단적인 뭐 내란이라든가 그 국정이 완전 마비되는 사태를 막았고 또는 뭐 극단적으로 보면 어떤 뭐 유혈이라든가 이런 상황까지도 막았는 맞아요. 네. 큰 역할을 하신 거예요. 네. 이 수사라는 것과는 다르게 존경받아야 될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허재무 씨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는 내심 홍장훈 차장은 뭔가 연루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나 탄핵과 내란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는 엄청난 용기였고 그의 소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사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받아야 되고 일단은 의견이 나온 게 22일 날 입건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 얘기로는 누군가가 과정 속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에겐 시간이 일단 있고요. 좀 지켜보고 수사 결과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의원님은 국정원장 이제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기자님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직후, 내란 발생 직후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렸습니다. 이때 이제 국가안보실이 동원이 됐고 외교부가 동원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소식 국정원이 동원이 됐고 동원이 된 거예요. 국정원이 국가안보실이 외교부를 통해서 미국에 보낸 내용이 이번에 또 구체적으로 알려졌는데요. 그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했다.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 대항 입장 견지, 계엄은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종북 좌파. 이런 내용을 이제 보냈던 거야. 그런데 미국 외교부에서 12월 3일 계엄이 해제된 후에 보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미국의 동의를 못 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좀 신경이 쓰였겠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트럼프님이랑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우리 정치적 시위다 이런 거를 이제 알리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국정원이 CIA에도 보낸 거야. CIA. 근데 이 내용이랑 비슷하대.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작성이 됐냐? 김태효가 불러줬다는 거야. 김태효가 국정원에다가 이렇게 보내라. 이렇게 보내라 내용을 불러줬대. 그래서 그 국정원 직원이 그런 진술을 한 거야. 그래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 연루가 된 사람들 이번에 피의자로 입건이 됐는데 그 가운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홍장원 1차장이 12월 5일에 김태효하고 나눈 텔레그램이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그 내용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국힘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하신다니 천재 1호의 기회. 국민의 절반은 우리 편이라는 내용의 텔레그램을 김태효에게 보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이 기간에 국정원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홍장원 1차장도 연루가 된 것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수사 결과 어떤 내용이 나오든
홍장원 1차장에 대한 고마움은 저는 잊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 일관성 있는 진술과. 예. 네. 하지만 여기에 뭐 깊이 연루가 됐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또 응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관련 내용 혹시 뭐 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 특검 갔다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수사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특검에서? 네, 네, 네. 네. 이거 지금 언론에 나왔던 CIA 이거 내용 있잖아요. 예. 보고받은 적 없으세요? 홍정원 차장이? 네, 제가 어제까지 국정 안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보고받은 적 없어요. 그리고 비상계엄 국회에서 해제되고 난 이후에 이 정무직이랑 부서장 회의 있다고 했잖아요. 홍정원 전 차장 이거 주관한 적 없습니다. 조태용이 지시한 내용이에요. 조태용이요? 조태용이. 조태용도 이번에 입건되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제가 뭐 특검 쪽으로부터 전해 듣고 국정원 쪽에도 여러 차례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 예. 한 달 전에 어쨌든 원 압수수색을 하고 관계자 40여 명 조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30여 명 정도가 참고인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조태용 라인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홍장원 차장에 대한 좀 모함적 진술을 한 게 아니냐. 조태용 라인으로.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함적 진술을 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양재동에 계신 분들한테는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보고받은 적 없고 김태우하고도 막판에 싸웠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 CIA 이거 한국 지부가 용산에 있어요. 네. 거기에도 홍장원 차장이 방문한 적도 없고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텔레그램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게 최상병 특검팀에서 확보했던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저거를 뭐 천재일우의 기회다 이렇게 텔레그램을 보내셨던 이유가 네. 제가 좀 유추하기에는 네.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모셨던 사람이고 맞습니다. 네. 마지막까지는 좀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네, 그랬던 끝까지 게 아닌가. 지켰어요, 예의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잘렸잖아요. 네. 그리고 국회에 와서 이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특검에서 조금 후폭풍적인 그런 수사를 좀 하고 있지 않나. 혹시 우리 의원님 아시는 바가 좀 있을까요?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국회 정보위에서 홍장원과 김태호가 미국과 한 행위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국정원에서는 몇 개 팀들이 지금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조금 다른 얘기를 특검 측으로부터 들은 것은 상당하니 홍장원이 미국과의 관계, 김태호하고 연락해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 조 기자한테 처음 들었는데 어떻게 됐든 홍장원은 8월 14일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거예요. 네. 독립지사로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네네.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기 때문에 16일 아니고 14일 날 부른 사람. 그렇죠. 14일 날. 그 16일 날 부르면 그건 그건 안 되고 독립지사가 아니죠. 네. 그래서 정상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지만은 이 내용은 조금 더 특검의 발표를 보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되겠네요. 저도 그쪽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다가 지금 지방선거니까 당신들하고 만났다가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만나지 말자. 네. 지방선거 끝나고 만나자 했는데 아무튼 썸띵은 있는 것 같아요. 요건 좀 신중하게 저희가 봐야겠군요. 신중하게 접근해요. 요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들 보고 그러나 있고. 홍장원 1차장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잘났고 복직위원하는 것을 제가 안 됐거든요. 네.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또 이 해외 공작금 연루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밝힐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됐든 8월 14일 대한독립 만세를 불렸다 하면은 저는 과거에 그 전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네. 상당히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네. 독립지사의 예우를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특검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고. 지켜보면 제가 듣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저희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 계엄 버스가 2차 계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국정 안에서 정무직이랑 이 부서장 회의도 국회 본회의 해제가 되고 나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의조차도 2차 계엄으로 국정원이 이게 동원되려고 했던 게 아니냐. 특검에서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앙합동정보조사팀 5개조로 30명을 파견 보내려고 했고 계엄사 합수본에 총 국정원 인원 80명을 이제 파견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창님은 반대를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사정회의를 만약에 참석을 하셨다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직급이 애초에 그 정도 되어 있고 대통령이라던가 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선제적으로 본인이 이 회의를 개최했냐, 그건 아닙니다. 조태용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근데 어쨌든 특검에서 그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들었던 내용도 홍장원 차장은 미국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 근데 다만 뭐 계엄이라던가 이런 불법적인 위법적인 이런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본인이 증언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국정원이 계엄에 이런 내란 행위에 동원되는 거에 애초부터 그러면 아예 좀 거리감을 좀 멀리 두고 행동을 했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그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건 국정원은 제가 원장을 해봐서 알지만 네. 상명하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원장이 지시하는 것은 차장도 일종의 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무자 취급합니다. 그분들이 쫙 내려가니까 거기에 김태효라는 이 작자가 많은 잘못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번 2차 특검에서 김태효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사팀도 거기를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 잘 밝혀지리라고 보는데 홍장은 독자적으로는 그런지 못할 거예요. 대통령이 시키든지 혹은 않겠느냐. 조태영 국정원장이 시키든지 하죠. 좀 그런 걱정이 있더라고요. 이제 2차 종합특검이 내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부분이 1차 때 못 갔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때는 현장에 출동한 부대들, 수방사, 특전사, 그다음에 방첩사, 그다음에 육군본부, 수뇌부 뭐 이쪽을 중심으로 군을 예를 들면 수사를 했다 그러면 당시에 합참은 뭐였냐, 국방부는 뭐였냐, 안보실은 뭐였냐, 국정원은 뭐였냐, 이게 다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은 그걸 볼 수밖에 없고 지금 방첩사 같은 데도 미리부터 준비했다는 흔적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정원과 안보실은 미리부터 준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겠냐. 그렇지. 그 부분들을 많이 살피는 것 같아요. 그런 흔적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속고 우리 국회 법사위원들이 다 속았는데 707 부대장 있잖아요. 김현태. 네, 김현태. 얼마나 국회에 나와서 정의로웠어요. 출마했잖아요. 그런데 싹 김현태. 나중에 보니까 진짜 나쁜 애들. 김현태는 다들 1공수회 단장 막 울었잖아. 나중에 보면 지가 다 지시한 거고. 그렇죠. 아니 근데 의원님, 김현태는 왜 안 잡아가는 거예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요. 그 특검들이 하는 일이라. 그런데 아무튼 정치권에서 특검을 뭐 간섭할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이제 다 나왔죠. 아니, 나는 이 자체가 나는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실제로 걔는 출동을 했던 계엄군인데 때려부시고 때려부시고 맨 했던 처음에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구속을 했어야 되는데 김동혁이가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 거고 맨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기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법원으로 구속권한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신청을 했다고 법원에다가 그렇게 되는데 법원이 반응 안 해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야. 선거 나왔어 지금. 근데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아직도 밖에 있다는 게. 제가 들었는데 이제 그 특전사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김현태를 만나서 얘기를 했답니다.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게 하는 짓이 부대와 부하들한테 지금 엄청난 불명예를 주고 있다. 그건 맞습니다. 김현태가 내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나는 요렇게 가야 된다. 내가 살 길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살 길이 죽을 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리고 2차 특검도 지금 하지만은 아직 밝혀지지 않는 게 많으니까 기한 연장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이제 저희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이번 선거 자꾸 그 좁혀진다는 결과값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주 불안하거든요. 물론 선거 저는 이렇게 돌립하면은 겸손하고 골프나 선거는 고개 저들지 말자 하는 게 이제 평소 제 지론인데요. 선거가 딱 가면은요 우리나라 불행이 진영 논리, 지역 논리로 갑니다.
그렇지만은 그 지역도 윤석열의 내란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집단 지성이 결국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국회의장 경선 때문에 지역을 조금 소홀히 해서 우리 해남반도 진도 전부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일부터 하남을 출발해서 하남갑 하남갑 이광재 후보 거기 가서 이제 호남 향후회가 세요. 세요. 강원 향후회하고 그래서 호남 향후회가 좀 둘로 분열됐어요. 왜요? 지난번 지방선거 이용 후보가 호남 사람이니까. 누구? 이용. 국힘 이용이요. 아니 그건 뭐 문제 없고 이용은 따질 필요가 국힘은 국힘에 호남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호남 향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아껴주긴 하겠죠. 어떻게 됐든 뭐가 갈라진 게 있나 보네요. 하남 시장을 하신 분이 이번에 컷오프 돼버렸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말썽이 많아서 뭐가 있어요? 이미 전초 작업을 하고 내일 그 이사에 가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잘 될 거예요. 또 뭐 다른 단체들 또 만나기로 했으니까 하고 이제 21일 날은 출정 아니에요?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되는 날 공식 선거운동이 나오는데 저도 해남반도 진도 3개 군에 가서 출정식 해주고 22일 날은 전라북도로 와서 박지원 후보의 제가 후원회장입니다. 박지원 후보의 후원회장이 박지원이에요? 김제 공천. 그 젊은 최고위원 출신 박지원. 그러니까 제가 재밌네. 후원회장이니까 오늘 재밌어요. 농협에 가서 서류 다 만들고 지금 왔는데요. 거기 가서 김제장이래요. 그러니까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이원옥 전라북도 지사 후보 이원택 이원택 지사 후보는 제 농업 선생이에요. 농업 선생님이에요. 아니 제가 도시 국회의원을 하다가 해남반도 진도로 가니까 농수산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 전문가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한테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하고 가서 제가 최근에 김관영 지사가 이번에 출마한 것은 잘못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했죠. 한번 쉬었어야 된다. 아까운 인물인데 안 된다 하고 내가 세게 반대를 했더니 같이 이원택 후보가 좀 기자회견을 하고 한 바퀴 돌아주래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요? 우리 그 의원님이 거기 이제 또 호남에 가면은 그거는 그냥 뭐 바람 부는 거잖아요. 전국에 가도 전국? 갸우뚱 여보세요. 호남 저를 지금 찾는 전화가 살도합니다. 세도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선거에서 고개 들면은 패한다. 사실 국회의장 선거 때 고기 한번 드셨거든요. 여론조사가 잘 나왔거든. 그때 고기를 한번 쑥 드시더라고. 좀 위험한데 하니까 바로. 민심과 당심은 62%를 받았으면 잘 받은 거예요. 근데 의원들이 왜 이렇게 의원님을 싫어해요? 그걸 제가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이 나올까 봐서 나는 지금부터 다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선거를 해서 충성을 바친다. 뭐가 또 있나? 정리 딱 된 거예요. 그런 걸 물으면 안 돼요. TV조선도 아니고. TV조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궁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론에서는 압도적 1위였어. 근데 국회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싫어하는 거야. 싫어한 게 아니라 선택하지 않았지, 압도적으로. 좋아는 하는데. 지금도 저 만나면 미안해가지고. 후배들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죠. 천하의 박지원이 그거 가지고 넘어가야지. 진짜 그리고 큰 지금 정치. 현재 지방선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보세요. 대구? 근접한다 어쩐다. 근접해버리대. 추경호는 추경호. 내란 세력이에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피고인.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제가 SNS에다 밤에 올렸는데 오늘 기자들이 썼더라고요.
오세훈은 제2의 전두환이에요. 제2의 전두환. 전두환이가 전두환? 50때 언론사 통폐합하고 기자들 해적시켰잖아요. 네. 오세훈은 교통방송. 서울시장 하면서 TBS를 맞아. 조례를 바꿔가지고 예산 지원을 안 하고 끊어버렸어요. 듣고 보니 또 그러네요. 똑같은 사람. 듣고 보니 그래.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듣고 보니 그래.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낱낱이 지적해가면서 공중전도 하고 찾아가서 지상전도 한다고요. 네. 잘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최욱 씨만 도와주면 돼요.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 공약이 예. 나 낙선하면 23대 총선 출마하겠다. 라는 게 공약이 맞았어요? 공약은 안 했는데 공약은 아니에요? 특히 우리 해남반도 진도에서는 아쉬워하면서도 한 번 더 하니까 좋다. 와,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셔. 내가 이런 분인 줄 모르고 걱정을 했어. 와. 기우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와, 내가 이런 분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상처받았나 걱정했다고. 내가 한심하지. 한심해, 내 자신이. 제가 어젯밤에도 나와서 11,988번을 걸었어요. 와. 들어가고 보니까 밖에 98번을 밖에 나가서 두보 채우고 나올까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데 예. 왜 자꾸 남원떼기를 바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